경제가 좋으냐? 해가 바뀌면서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런데 실상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좋은 줄 잘 모르겠다, 경기회복이 체감이 안 된다, 그것이 결국은 일종의 착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조영무라고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께 NH금융연구소 소장으로서 제가 보는 매크로 경제 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한국 경제 성장률은 꽤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망 기관들에 따라서 높게는 2%를 넘어갈 수도 있다, 보수적이거나 신중한 쪽은 1% 중반에 그칠 거다. 많은 전망 기관들은 사실 1% 후반에 몰려 있는데, 저도 그와 비슷하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아직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잘하면 1%, 안 좋으면 한 0.9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부진했던 것이 맞고요.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기록했었던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3%대 정도였고, 근데 1% 또는 1% 안 되고, 그러면 수치상으로도 낮아 보이고, 24년 연말에 많은 경제 전망 기관들이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나올 거다, 특히 한국은행 같은 쪽에서도 마지막 경제 전망이었던 24년 11월 경제 전망에서 1.9%로 전망을 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그 반 정도밖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절대적인 레벨에서나 또는 기존의 전망 대비로도 상당히 부진했던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반면에 26년 경제 성장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전망 기관들의 수치가 1% 중반에서 2% 초반까지 이렇게 쭉 벌어져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년도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수치만으로 보면은 성장률이 꽤 반등하는 해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치도 괜찮은 거 아니냐, 그 전년도에 1% 남짓이었는데 1% 중후반이 어디냐,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실 분도 있을 텐데, 저는 꼭 그렇게 보기만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사실 경제 전문가나 한국은행 이런 쪽에서 많이 언급하시는 건 잠재 GDP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사람 또는 자본, 이러한 생산 요소들을 정상적으로 투입했었을 때 물가 급등이나 실업률 급등과 같은 부작용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인 GDP의 숫자를 보통 잠재 GDP, 포텐셜 GDP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내년에 이 GDP의 숫자 자체가 그렇게 높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잠재 GDP라고 하는 개념이 좀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설령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정도를 기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충분하냐, 그리고 어느 만큼 높은 것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느냐, 기준점이 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경제 성장률과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코로나 이전이냐? 가령 코로나 첫 해에는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가 21년에는 급반등해서 4%를 넘어갔었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의 경제 성장률이 크게 출렁거렸던 것을 감안을 하면 이건 좀 너무 변동성이 심했으니까 그 기간을 좀 제외를 해놓고 그래도 좀 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 2010년에서 2019년까지의 평균 한국 경제 성장률과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경제 성장률 대비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 후반, 한 1.7에서 1.8%포인트 정도 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냐? 미국도 중국도 전 세계가 다 늙어가면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이니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과 올해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하면 당연히 낮은 거 아니냐? 일리가 있죠. 그러면은 역시 그 레벨을 비교를 해봐야 될 텐데,
IMF가 전망하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과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미국 경제 성장률을 비교를 해보면 한 0.4에서 0.5%포인트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 세계 평균도 한 요 정도 될 걸로 IMF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세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라고들 하는 중국이 포함된 신흥국 평균도 한 1%포인트 정도 코로나 이전보다 올해 성장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기준들로 비교를 했을 때 뭐 글로벌 평균이 한 0.5, 신흥국 평균이 한 1인데 우리가 1% 후반 정도 코로나 이전 10년 평균 대비 낮다라고 한다면 과연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성장률보다 2배 가까이 급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예, 저는 좀 미진한 회복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올해 성장률이 더 높은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아질 수 있느냐, 내년보다 내후년에 더 높아질 수 있느냐,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때 사실은 전망 기관들별로 왜 이렇게 뭐 어떤 곳은 올해 2%를 넘어가고 어떤 곳은 1% 중반에 그칠 것으로 보느냐. 주요 전망 기관들의 전망 리포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크게 두 군데 정도에서 뷰가 엇갈리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수출이고요. 뭐 그것은 결국은 우리 수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를 비롯한 몇 개 업종에 대해서 어떤 쪽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어떤 쪽은 조금 더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수출 증가율에 대해서 뷰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보다도 전망의 편차가 훨씬 더 큰 부분은 어디냐면 사실은 건설 투자입니다. 건설 경기가 상당 기간 매우 안 좋죠. 예, 마이너스 증가율의 레벨도 문제고요.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은 마이너스 증가율의 지속 기간인데 벌써 전년 동기 대비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간이 1년 반을 넘어가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한국 경제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건설 투자가 부진한 양상이 심하고 심한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겠는데, 이렇게 안 좋았던 건설 투자가 올해 어느 만큼 회복될 것이냐를 놓고 어떤 쪽은 그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긴 하지만 소폭의 마이너스 증가율이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쪽은 꽤 높은 수준의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건설 투자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이렇게 결국은 수출과 건설 투자 부분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는가에 있어서 전망의 편차가 있고, 이것이 주요 전망 기관들별로 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전망을 할 때 수치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느냐, 특히 26년 한국 경제를 어떻게 전망하느냐라는 질문을 당연히 많이 받았었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드려왔던 두 가지 키워드가 착시와 초양극화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지금 한국 경제가 좋으냐? 만약에 어느 나라 경제가 해가 바뀌면서 경제 성장률이 전년도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지고 종합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그리고 총 수출이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나라 경제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실상 가게를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 또는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을 뵙고 지금 경제가 어떠냐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좋은 줄 잘 모르겠다, 경기회복이 체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러면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흔히 우리가 총량 경제 지표라고 부르는 경제 지표들은 뭐 좋아졌거나 또는 좋아지는 흐름이 예상이 되는데, 많은 경제 주체들이 광범위하게 경제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것이 결국은 뭐 일종의 착시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극화를 넘어선 초양극화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25년보다 26년에
2배 가까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종합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총 수출도 플러스. 그렇다 보니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뭐 올해 뭐 상당 기간, 뭐 적어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국 경제 괜찮다, 좋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 완연한 회복세다라는 타이틀이 여러 군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그럼 왜 총량 지표는 좋은데 체감이 안 되느냐? 결국은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처럼 GDP의 구성 항목, 한마디로 민간의 가계 소비, 그리고 건설 투자, 기업의 설비 투자, 수출, 이러한 여러 경제 활동 영역을 모두 다 합쳐서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소비나 투자가 부진하더라도 수출이 아주 잘 되면 총 합인 GDP 숫자는 꽤 높게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수출도 사실은 비슷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반도체는 괜찮죠. 그래서 뭐 주가도 괜찮고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이 반도체가 어쨌든 우리 수출에서 수출 1위 품목이고, 1위 품목이 이렇게 좋고 많이 팔리고 하다 보니 다른 부문은 뭐 그만큼 늘어나지 않더라도 총 수출은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듯이 플러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현상을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주장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반도체라도 잘 되는 게 어디냐? 그것마저도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반도체 말고도 괜찮다. 뭐 K 방산, K 푸드, K 화장품 이런 것도 우리는 있다. 그리고 아니 뭐 다른 데들이 뭐 그냥 할 때 반도체가 엄청 잘 돼서 반도체 수출이 늘면 우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는 건 또 당연한 거 아니냐. 반도체가 아주 잘 되면. 방금 말씀드린 얘기들이 일견 다 일리가 있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해서 가는 경제가 과연 건강한 것이냐. 물론 예상되는 미래 세계가 AI고 뭐 데이터의 시대고 그렇긴 하지만 반도체 하나에만 의존해서 가도 괜찮은 거냐. 옆에 있는 반도체 강국 대만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TSMC가 어쨌든 굉장히 잘하다 보니까는 뭐 총 수출이나 GDP 증가율도 엄청 높게 나오고, 근데 그걸 뭐 가령 미국이 반도체 투자를 미국 안에 늘려라, 뭐 미국 안에서 생산하게 해라, 그렇게 할 때마다 대만 경제가 굉장히 화들짝 놀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지진 때문이건 또는 홍수 때문이건 뭐 전력의 문제건 뭐 반도체 생산이 멈췄다 그러면 국민들이 또 많이들 불안해하고, 한마디로 반도체는 대만 경제의 쉴드, 방패이기도 하지만 그 방패 하나를 뺏기게 되면 대만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이 대만이 안고 있는 굉장히 커다란 취약점이기도 하고, 또는 반도체 산업 서플라이 체인에 걸려 있는 대만의 국민들,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라든가 또는 생산 라인 개발자들 또는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많은 대만의 국민들은 알려진 바로는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받는 급여라든가 소득 수준은 전반적으로는 낮은,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듣고 있는, 한마디로 반도체에만 쏠려 있는 대만 경제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 또는 그 나라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 TSMC는 부자여도 그 나라 국민들은 부자라고 별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점들 아닙니까? 뭐 그런 걸 볼 때 과연 반도체 위주로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가 있다. 뭐 앞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K자 붙은 거 우리 잘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수출 증가율 매우 높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 K 방산이든 K 화장품이든 K 푸드든 증가율 성장 속도는 높지만 우리 수출, 우리 경제가 메이저는 되고 있지 못하다.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에 이은 2위 품목은 자동차, 3위 품목은 석유화학과 정유 이런 것이다 보니 상위 랭킹에 뭐 K자가 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올라오고 있지 못하다. 한마디로 다음번 캐시카우가 될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캐시카우는 아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미국과의 뭐 협상 결과이든 또는 구조조정의 여파든
뭐 석유화학 경기라든가 자동차 경기가 악화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 반도체가 선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수출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반도체가 잘해서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위 품목의 비중이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이때 저희가 봐야 되는 거는 여타 그 외의 중요한 메이저 수출 품목들의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은 뭐 자동차, 석유화학, 뭐 철강 뭐 이런 품목들의 수출 증가율이나 최근의 경기 상황은 좋지가 못한데 반도체만 잘해서 수출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 상황을 여타 산업 업종들이 골고루 괜찮은데 반도체가 유독 너무 잘해서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메이저 수출 업종들 품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도체라도 그나마 선전해서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거냐? 이러한 해석은 사실은 전혀 다른 흐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뭐 일종의 쏠림 현상 또는 뭐 양극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 또는 종합주가지수 상승률 또는 총수출 증가율 이러한 일종의 모두 다 깡그리 더한 총량 경제 지표들의 움직임만을 보고 한국 경제는 괜찮아 선전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특히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많은 경제 주체들 이러한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경제 주체들이나 기업 업종 산업에서는 여전히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총량 지표만을 중시한 언론 또는 정책 당국이 적절한 대응이나 또는 정책을 적시에 내놓지 못한다라고 할 때 과연 많은 경제 주체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느낄 것이냐? 뭐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 걸쳐 있으시거나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좋다고 느끼시겠지만 사실은 좀 주변도 돌아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많은 경제 주체들이 총량 경제 지표의 움직임과는 별개로 경제 성장률 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26년 한국 경제에 있어서 좀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또는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변수들을 국내적으로 한번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지금 한국 경제가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반도체 경기. 반도체 경기는 결국은 지금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인 빅테크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AI 또는 그와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이러한 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이러한 낙관론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당분간은 간다. 왜냐하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조정했던 것이 기존의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을 초래를 했고 그렇다 보니 HBM 가격뿐만이 아니라 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까지도 올라가서 상당히 괜찮은 반도체 경기를 낳고 있고 아직까지 이것이 뚜렷이 꺾일 거라고 하는 조짐이 당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 같아서 당분간은 저도 그렇게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렇게 잘 서치를 하셔서 진짜 반도체 전문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문성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다른 분의 의견을 참조할 때 진짜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제가 적용하는 몇 가지 기준을 그냥 제 사견입니다만 말씀을 드리면 가령 그런 분들이 있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아시는 분 한마디로 그냥 주식시장이나 또는 매크로 하는 사람으로서 수치만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알고 이야기하시는 분 사실은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그러한 기업의 생산 라인에 직접적으로 접해 계시거나 돌아가는 상황을 바로바로 이야기를 들으시는 적어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서 중요한 일을 맡고 계신 분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직접 이렇게 여쭤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나는 그런 사람은 잘 모르는데 유튜브라던가 방송에서 근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기준을 좀 얻고 싶어 라고 한다면
제가 적용하는 기준은 가령 전망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를 희망 섞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뭐 이렇게 될 것 같다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좋겠다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또는 전망이 아니라 중계를 하시는 분들, 뭐 좋은 지표, 좋은 숫자 나오면 좋아질 거라고 하고, 안 좋은 지표, 뭐 안 좋은 숫자 나오면은 금방이라도 위기가 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믿고 거르는 분들이라, 뭐 그런 분들은 좀 걸러서 현업에 계시면서 또는 기술을 아시면서 본인의 숫자, 팩트에 기반을 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향후 불투명한 반도체 경기와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이런 또는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을 꼽아 본다라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도 뭐 한국 경제 성장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 경기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는 많은 기업들, 산업들이 있고, 특히 뭐 이미 회자가 되었습니다만 그 악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은 건설사를 계열사로 가지고 있는 일부 기업들, 특히 건설사와 관련해서 타격을 받고 있는데 그 기업의 주력 사업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그룹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